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신생아 때 항생제를 쓰는 게 혹시 백신 효과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좀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그렇죠. 아기 장 건강이랑 예방접종 효과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데요. 네. 이게 네이처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 비피도 박테리아가 최적의 영아 백신 반응을 지원한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연구가 단순히 항생제가 안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그 출생 직후에 항생제에 노출되는 게 아기들 면역 반응, 특히 백신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좀 초점을 맞췄거든요. 아, 메커니즘이요? 네. 그러니까 생애 초기가 이 면역 발달의 진짜 결정적인 시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연구팀이 보니까 건강한 아기의 한 191명 정도를 태어날 때부터 쭉 한 15개월까지 지켜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를 아예 안 쓸 아기들 그룹,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항생제 주사를 맞은 아기들, 이걸 NeoABX라고 하죠. 네, NeoABX. 그리고 엄마가 분만 중에 항생제를 맞아서 간접적으로 노출된 아기들, IPABX,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딱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 태어나자마자 직접 항생제 치료를 받은 NeoABX 그룹 아기들한테서 나왔어요. 아, 직접 맞은 아기들. 네, 이 아기들이 생후 7개월쯤 됐을 때 특정 백신에 대한 항체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특정 백신이라면 어떤? 특히 폐렴구군 백신, 그 PCV13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이제 육과 혼합 백신에 들어있는 디프테리아나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 HIV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좀 약했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항체 양만 적은 게 아니었군요. 그 폐렴구견 백신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13가지 혈청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에 대한 반응만 약했고 심지어 어떤 거는 항체가 만들어져도 제 기능을 못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PPS6B라는 혈청형에 대해서는 항체의 기능, 그러니까 세균 잡으라고 이렇게 표식 붙여주는 역할, 옵소닌화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와, 옵손이나 작용까지. 이건 진짜 중요한 발견인데요. 네. 게다가 이 아기들은 보니까 만 15개월쯤 됐을 때 특정 항원에 대한 방어 항체 수치가 다른 아기들보다 좀 더 빨리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건지 연구진들이 원인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네, 찾았죠. 이걸 어디서 봤냐면 바로 장속 미생물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아, 장내 미생물이요? 네, 생후 6주, 그러니까 보통 첫 백신을 맞는 시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니오에이비엑스 그룹 아기들 대변을 분석해보니까 그 장 건강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비피도박테리움 있잖아요. 네, 비피더스균. 네, 특히 비브레베나 비바이피둠 같은 균들의 수가 정말 현저히 적었어요. 아, 바로 이 시점, 백신을 맞을 때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부족했던 게 몇 달 뒤에 낮은 항체 반응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본 거죠. 와, 그 타이밍이 진짜 결정적이네요. 첫 백신 맞는 시점에 장 상태라니.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엄마 통해서 간접 노출된 그룹 IPABX는 좀 달랐다고요. 네, 거기가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아기들은 출생 시에는 항생제에 노출됐더라도 생후 6주가 돼서 첫 백신을 맞을 때쯤에는 장내 비피도박테리움 수치가 항생제를 안 쓴 아기들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돼 있었어요. 아, 회복이 됐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아기들은 백신 항체 반응 저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출생 직후에 직접 항생제를 맞느냐 안 맞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가설을 그럼 동물 실험으로도 확인을 해봤겠죠? 네, 해봤습니다. 아주 결과가 명확했는데요. 장내 미생물이 아예 없는 무균쥐한테 폐렴구균 백신을 놔봤더니 항체 반응이 엄청 약했어요. 아, 역시. 그런데 이 쥐들한테 여러 종류의 비피도박테리움 균주를 섞어서 주거라 아니면 실제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쓰는 프로바이오틱스 있거든요. 인플로란이라고? 네, 들어봤어요. 거기에도 비비피돔이 들어있는데 이걸 먹이니까 백신 반응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야, 그럼 비피도박테리움이 진짜 백신 효과를 높이는데 뭔가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신생아 때 항생제를 직접 맞으면 장 속에 있는 그 비피도박테리움이 확 줄어들고 네. 이게 아기 면역 상태를 뭐랄까 약간 염증 쪽으로 좀 바꾸면서
관련 유전자 변화도 관찰됐다고 했죠? 네, 맞아요. 염증성 경향이 좀 증가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폐렴구균 백신처럼 특정 방식, 현막 다당류 방식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네. 이런 연쇄작용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이제 밝혀낸 거죠. 그럼 이 연구 결과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가장 핵심은 그거겠죠. 신생아한테 항생제를 써야 할 때가 물론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 그렇죠. 남용하면 안 되겠죠? 네, 특히 출생 직후에 직접 항생제를 투여하는 건 단순히 당장의 감염치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고 그게 결국 면역 발달이나 백신 효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노출되는 시점이나 방식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아기가 어쩔 수 없이 신생아 때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면요. 그 후에 혹시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든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챙겨주는 게 장내 환경 회복도 돕고 또 백신 효과를 제대로 누리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연구 결과만 봐도 그런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삶의 정말 첫 순간이잖아요. 그 장 속의 작은 미생물들이 우리 평생 건강이랑 또 어떤 숨겨진 관계를 맺고 있을지 앞으로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분야죠.